네, 안녕하세요. 주도주 1타 강사 이정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시장에서 제일 주도 섹터는 반도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였는데 오늘 생각보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못 가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진짜 못 가는 거 아니야. 주도 섹터가 바뀌었나 이런 부분이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첫 방송 때 주도 섹터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변했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원하는 건 뭐냐 오늘 방송 주제로 갖고 왔는데 지금 시장은 새로운 주도주를 원한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가줬던 섹터들이 좀 약해졌던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방산이나 그리고 조선이나 이쪽 섹터가 좀 그런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전력기기 이쪽은 계속적으로 가주는 모습세, 제약바이오야 워낙 탄탄한 모습세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하나씩 짚어서 가실 거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진짜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 총 5가지. 첫 번째로 조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방산,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오늘도 방송 이어갈 거니까요. 네. 그 다음 보면 이제는 조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력이 좋다. 조선 방산주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시장 장 초반에 느껴졌던 분들은 오늘 왜 시장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조선주는 좀 빠지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을 거라고 보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약간 청개구리 성격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활활 타오를 때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갈 때는 조선 관련주들이 잘 못 가주는 모습이 나는데 장 초반에 어떻게 보면 꺾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선주들이 올라가면서 오늘 다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제일 탄탄한 해지 종목 섹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제일 시장에서 수주잔고나 그리고 내년, 내후년, 그 다음 27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누구나 어김없이 다 조선이다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보다 탄탄한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맨 처음 강의 때도 조선은 꼭 하나는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말씀해드렸었는데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대표적인 종목 HD, 한국조선해양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종목이 너무 고가권이지만 그래도 저는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진짜 슈퍼사이클이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조선주, 대표적인 HD 한국조선해양도 이번 연도는 이제는 배당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진짜 회사가 내년에도 더 실적이 더 올라갈 자신, 영업이익이 더 탄탄할 자신이 있다라고 공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챙겨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 하나오션 이 종목을 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상승세는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은 좀 더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종목은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계속적으로 개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왜냐?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2위를 탈환을 했고 너도 나도 AI 관련 반도체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못 가냐? 되게 한탄이 섞인 말들이 되게 많이 들린다고 보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어느 정도 반등 사는 모습세는 나왔지만 이게 진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의 차트냐라고 본다면
조금 가우뚱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HD 한국조선해양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그런 모습세가 안 나오고 있다. 왜 실적이나 이런 부분 다 좋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 라고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뉘앙스가 나오면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가도 늦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반도체주 관련해가지고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많은 좋은 종목들,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종목들 찾기 어려운 분들이면 SK하이닉스도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도 충분히 신규 진입이나 이런 관점에서 매력은 있다. 하지만 비중을 많이 들어가기엔 좀 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아까도 방송 초기에도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오늘 시장이 딱 대표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도 장 초반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갭상승 출발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올라갈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생각보다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좀 빠져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시가보다. 근데 전력기기 관련주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HD 현대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더욱더 올라가주면서 상승 마감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도체보다는 전력기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섹터죠. 전력기기. 이쪽은 어떻게 본다면 조선 다음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런 뉴스는 많이 보셨을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미국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그리고 동남아 이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전력기기 관련 부품들은 수급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미국 관련해가지고 이 전력 슈퍼사이클은 당분간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나 차트나 이런 부분을 봐도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HD 현대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고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제는 21선까지도 안착을 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더한 상승세에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자리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다.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포트에 지금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 재미없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만큼 전력기기 한 종목은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 중에 대안은 HD 현대일렉트로닉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주도주 3개 정도를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잘라갈 종목들도 슬슬 말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까 3종목 중에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보다는 좀 나중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방산 관련입니다. 방산 관련도 다들 이렇게 주도주가 다 올라갔던 종목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누가 뭐래도 지금 4종목 같은 경우는 다 실적이 바탕되면서 주가 상승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산도 뭐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 기존의 내수주에서 어떻게 보면 수출주로 변모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근데 방산은 딱 거의 3종목, 4종목만 지금 많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RG 넥소 이 4종목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중소형 방산주들은 아직까지도 먼 길에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방산 관련주나 이런 부분을 또 들어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방산 관련주는 아직은 좀 기다리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가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한 번에 고점을 찍고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만들어 주고 있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9월 달에는 이제 분할 이슈도 있으면서 어떤 거래 정지가 되는 모습세가 있어요. 대장주가 조금 멈춰줄 때 뭐 2등주, 3등주, 뭐 현대로템이나 LRG 넥슨이 더욱더 치고 갈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이제는 방사는 조금 한 박자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대장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2등주까지 현대로템이 치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올라갔던 한국항공우주까지도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방사는 조금
수익을 실현하면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다른 주도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장으로는 진짜 좋아하는 섹터인데 방송에서는 많이 말씀 못 드렸죠.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인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한 차례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진짜 2년 동안은 너무 암울했어요. 근데 요즘 관련해가지고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누가 뭐래도 알테오젠의 시대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플랫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가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의 러브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이제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미용 제약바이오, 좀 톡신 쪽도 오르고 필러 쪽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더욱더 상승 랠리가 나와주는 모습에 거의 안 오른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는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다음 장을 보시면 보는 종목이 누가 뭐래도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진짜 첫 방송 때, 공개 방송 때 제약바이오 꼭 들고 가야 된다. 조선, 제약바이오, 전력기기는 꼭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해드렸어요. 방산도요. 반도체는 그때도 좀 가우뚱거렸습니다. 이거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면서 제약바이오를 진짜 많이 강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급세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상승 랠리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금리 인하가 안 해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트럼프랑 해리스랑 누가 됐던 제약바이오는 수혜를 볼 거다라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주도 섹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너도 나도 다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잖아요. 계속적인 호재나 이런 부분을 다 갖다 붙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붙인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누가 봐도 제약바이오다. 너무 사고 싶은 게 많고 그런 분들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것도 나는 이때까지 제약바이오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때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꼭 들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 종목도 그때 이후로 상승세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주면서 이제는 전고까지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본다면, 지금 누가 뭐래도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는 머크사 말고도 다른 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런 빅파마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호재나 이런 부분은 다 떠 있다, 공장 증설까지도 완료된 만큼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제약바이오까지도 다 말씀해드렸는데,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라고 본다면, 저는 로봇 관련해 가지고 봐야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가지 섹터들 중에서 3가지 섹터는 좋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력기기, 이쪽 3개는 좋은데 방산, 그리고 반도체, 이쪽은 조금 더 가우뚱거린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전력기기로 많이 쏠리는 부분이 좀 느껴지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더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 쪽으로 한번 보자. 그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섹터는 로봇입니다. 지금 너 왜 로봇을 봐야 되냐라고 보면, 저는 금리 인하 수혜주의 또 다른 수혜주는 바로 로봇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많은 시간과 개발과 노력이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첨단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제조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로봇 관련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회사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불을 누가 붙였냐라고 보면 삼성전자의 부핏 얘기가 나오면서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더욱더 활활 다루게 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제가 시장에서 느끼는 주도 섹터 내 조건을 말씀해 드릴게요. 시장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종목이 있냐라고 본다면, 반도체 관련해서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로봇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있냐라고 보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가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부각이 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장기적인 호재가 그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호재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로봇만큼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도 없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AI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과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건 저 또한 동일합니다. AI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그거를 이제는 로봇에 접목을 한다면 더 하드웨어 쪽으로나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나 더 발전하면서 인간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로봇은 장기적으로 호재가 살아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하냐라고 보면 한번 올라갈 때 상승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AI 관련주 못지않게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서는 이제 로봇 관련주를 더욱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뭐냐. 내년 되면은 또 이제 CES 관련해가지고 신제품, 로봇 관련 신제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시장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는 8월 말, 이제 9월 달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슬슬 모아가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고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저는 로봇 관심주를 엄선해서 갖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SP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감속기 관련 기업이고 국내 1위 감속기 기업입니다. 감속기 국산화나 이런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일 탑픽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나 이런 부분을 보면 진짜 로봇이 24년, 23년도부터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와준다고 하는 게 진짜 8월 초에 있는 하락세를 겪고 나서 이 회복분을 못했으면 저는 이제는 로봇이 끝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걸 돌렸던 부분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의 힘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SPG도 다들 어떻게 본다면 옛날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많은 원전 관련주들이 진짜 거기서 옥석들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로봇 관련주들에 또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협동 로봇, 그 산업용 로봇 기술력 강화에 힘을 많이 쓰는 기업이고 고객 확장과 매출 다각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킨 튀기는 로봇이나 이런 부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회사가 확장을 하면서 이제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다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기술력은 있지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이 늘어나야 좀 더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많이 쓰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 또한 시장에서 이제 다 알고 가야 되죠. 바로 로봇주 중에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하락분을 다 메꾸고 나서 이제는 다시 원래 자리까지도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삼성전자 이슈, 부픽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수혜를 볼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을 투자나 이런 부분 할 때 제일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누가 뭐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도 다들 전망하는 만큼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제일 로봇 중에 대장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는 좀 다들 실망을 많이 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저는 이 종목은 이제는 매매나 로봇 관련주로 들어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합병 시너지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부각보다는 좀 더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로봇 관련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합병 이슈에 맞춰서 약간 스케줄 매매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로보티즈입니다. 네, 우리가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하고 LG전자를 얘기할 때 로보티즈를 얘기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된 적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상승력이 많이 낮은 모습세가 있어요.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력은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만큼 약간 실적 발표 때마다 제가 유심히 지켜보는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실적 시즌에 꼭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까지도 다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는 8시 좀 이따가 이제 8시에 제가 이제 탑픽 종목을 말씀해 드릴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계속되고 나오고 있는 이슈 부픽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상승세나 차트로 봤을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하락분을 다 메꾸고 더 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재까지도 겹친 대로 나오고 있고 연일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로봇 관련주들이 주도 섹터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밑에 카메라 열고
카메라 찍으시면 이제 QR코드를 찍으시면 이제는 저랑 같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공략하는 타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